Stupid Cupid, you're a real mean guy. I'd like to fit you until you can't fly. I am in love and it's a crying shame. And I know you're the one to blame. Hey, hey, set me free. Stupid Cupid, stop picking on me. Can't do my homework and I keep things straight. I meet 'em every morning about 8:30. I'm acting like a love's a fool. You even got me carrying these books to school. Hey, hey, set me free. Stupid Cupid, stop picking on me. You mix me up good right from the very start. Hey, good, playing Robin Hood in somebody else's heart. You got me jumping like a crazy clown, and I don't feature what you're putting down. Since I kissed his loving lips of wine, the thing that bothers 결혼 상담 전문가를 초빙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일깨울 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순서로 한양대학교 교육학 박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및 조정위원,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하모니 상담센터 소장으로 활동 중에 계시는 강미영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1시간 정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힘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우선 점심에 누가 식사를 가자 그럴 때 오늘 뭐 먹을까 그럴 때 이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새 아무거나는 메뉴는 없어요. 근데 어디 식당에 가니까 요새 그것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거를 선택하는 게 사실 자기 정체성이에요. 요새 제일 문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가신 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원하는 게 뭔가를 잘 알면 우리가 나 부산 가고 싶어 그러고 나오면 기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잘 가기 쉬운데 어디 갈지를 모르고 나올 때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를 딱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걸 잘 알아야 되고 우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서로 배우자 간에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그래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있으면은 나 부산 가고 싶어 그러면 부산 가기 위해서는 티켓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E가 뭐냐면 이밸류에이션이라서 평가인데 평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근데 그 원하는 거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라는 건 도움이 되면 그렇게 계속 할 것이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WDEP는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건가 그 과연 하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계속 할까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할까 이 개념이에요. 이게 WDEP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혹시 요약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WDEP가 간단하게 뭔가 없으세요? 그냥 지나갈까요? 뭐 성품이 있는 건데 요번 건 그냥 지나갈까요?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넘어갈게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거하고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의 베이직 니드를 생각하면 돼요. 정말 지금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건지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관계되는 거를 리얼먼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할 때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때 보통 첫 번째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음료수 선전할 때 꼭 집어서 하는 뭐 음료수 있죠. 그것처럼 원하는 거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남편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있는데 잘 얘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원하는 걸 꼭 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아내들은 대부분 다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렇게 남편이 좀 챙겨주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잘 못 챙겨요. 그럴 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다음 달에 내가 온 생일인데 이때 좀 챙겨줘라든지. 그래서 저는 제 생일 대부분요. 저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달력에다 많이 표시해놔요. 아예 좀 가족들이 보라고. 그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말하지 않고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다 기다려요. 내 생일이 수요일이면 한 일주일 전부터 뭘 해줄까 다 기대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아무 남편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죠. 쌓이죠. 그러지 말고 꼭 집어서 직접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때로는 상품도 내가 받고 싶은 선물도 이거 나 이번에는 꼭 그거 갖고 싶어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거 말하지 말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원하는 거를 얘기할 때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남편이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보 청소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보 옆집에는 남편이 말 안 해도 이렇게 잘해주더라. 아니면 아무리 생일에는 뭐 옆집에 누구 뭐 해줬더라. 이러면 남편들이 해주고 싶다가도 비교 나오면 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남편들 아내도 마찬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부탁의 문장으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할 때 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지 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 이렇게 명령을 받고 하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부탁함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정말 때로는 정 안 될 때는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이 자기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두 가족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요사이 다문화라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부부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문화가 다르게 컸기 때문에 꼭 뭐 월남 여자하고 한국 남자만 결혼해야 다문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다문화예요. 그래서 서로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되게 부부들이 몇 프로가 맞아서 사는 것 같아요? 부부라는 건 몇 프로가 맞아서, 이게 이번에 이제 상품으로 갈게요. 되게 몇 프로가 맞아서 사는 것 같아요, 부부가요? 50%요? 또요? 37. 누가 손톱 좀 하실래요? 40%, 50%, 또 그다음 30%. 80%야. 80%요? 와, 저기 몇? 10%? 15%. 아까 좀 근접해 갔는데 거기서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네요. 아까 40%라고 누가 그러셨나요? 40%라고 누가 그러셨죠? 예. 한 5, 6% 정도에 맞으면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는 아주 100% 맞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까 80%? 지금 굉장히 신혼초인가 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저가 이제 대학에서 결혼 전공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되게 결혼 생활 그러면 로맨스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아주 신혼도 있고 좀 지난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늘 로맨스만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부간에 맞는 거는 30몇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 내가 원하는 사진이 A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사진이 B예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진이 아까 얘기한 대로 36%,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그러면 D에서 서로 절충해서 해야 돼요.
절충한 분은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당신도 양보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D와 E라면 밑에 잘 안 보이시죠? 이가 부분에 밑에는 도저히 절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참 받은 상처 같은 거는 서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정말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자기 꿈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 이런 거를 우리가 상대방의 가치관을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런 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원투에서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부부라도 맞는 부분은 31%밖에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틀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구나, 이건 둘이 서로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W 다음에 뭐였죠? 네, D. 네. D예요. 그러면 D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는 우리 쏟아진 물 다시 엎을 수 있어요?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죠.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말하자면 내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살펴보는 게 doing이에요. 그럼 doing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거 대신 할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되게 부부끼리, 이건 이제 가트만이 주장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미리 예방한다면 이혼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음에 네 가지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쪽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되게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당신 일찍 왔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럼 비난을 받으면 상대방이 어떨까요? 방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원투로 요청하기로 해야 돼요. 네 가지를 다 열어보고 해볼게요. 되게 비난을 하면 방어를 하게 돼요. 내가 놀고 싶어서 늦게 들어온 줄 알아? 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식하고 그러다 보니 늦게 들어오지.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방어를 해요. 그럼 방어하게 되면 또 여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 돈이나 많이 벌어오구나. 그러면은 말을 안 해. 이런 식으로 경멸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간도. 이렇게 담쌓기를 하고. 대부분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화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비난 말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원투를. 나 당신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당신 일찍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런 것보다도, 비난보다도, 사실 비난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비난 대신에 원하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방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래서 내가 놀다 들어왔어? 이렇게 딱 방어를 하지 말고 그때 그거에 대한 비평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럼 비난을 할 때 우리가 누구든지요, 누가 비난을 할 때 100%만 많진 않더라도 그 중에 10%라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비난을 할 때 물론 내가 좀 마음 편안하게 되는 상태는 조건이 있지만은 그럴 때 무조건 이렇게 비난을 하면 듣지 말고 저기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당신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막 야단치면은, 저도 이제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남편한테 가끔 제가 비난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제가 방어로 너무 쓸긋하고 하면 복 나가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정리정돈을 하는 거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쳐가는 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상대방을 나를 듣는다 생각하면 우리 자존심 상하죠. 그렇지만 내 성장을 위해서는 고쳐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거만 받아들이면 돼서,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질문 반응을 하거나, 감사합니다, 동의 반응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어떤 점이 지저분한 것 같아? 당신 보기 이렇게 어질러 놓은 게 쫙 이렇게 좀 어질러 놓은 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뭐 이렇게 정리하면 좋긴 좋은 거지, 이렇게 아주 그냥 동의하면. 우리가 보통 비난하는 사람한테
방어를 하면 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그래 당신 말이 맞긴 맞아 라고 동의를 해주면 더 이상 비난은 안 해요. 왜 이렇게 당신 정지전을 못해? 그러면 하기야 내가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지. 내가 좀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점이 있긴 있지.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더 이상 비난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멸할 때 경멸 대신에 우리가 그래 아예 돈이나 뭐 얼마나 벌어오고 그런 소리래 이렇게 경멸하는 것보다도 그때는 정말 대신에 칭찬을 하고 우리가 칭찬하면 누구도 춤춘다고요? 그쵸?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칭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공멸 대신에. 그리고 담쌓게 하면 사실은 대부분 다 말 안 해 그러면 뭐 각방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아예 친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이렇게 때로는 둘이 부부싸움을 극하게 할 때는 잠시 냉각기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대화 방법에서 담쌓게 하다 보면 이게 오래가면 사실은 아트만 얘기할 때 바로 마지막으로 가는 이혼으로 가는 직경으로 가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담쌓기 대신에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듣기와 말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청과 나전달인데 경청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저기서 막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개가 나타났어요. 그럼 애가 엄마 그러면 뭐라 그래 대부분요? 엄마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고요 또 대부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가 괜찮을까요? 애는 큰 게 보고 무서운데 엄마가 괜찮아 그럼 괜찮구나 하고 내려갈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경청은 뭐냐면 상대방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 무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무서운 걸 아는 엄마가 있으니까 난 안심해도 되죠. 괜찮아 그럴 때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가 더 든든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뭔가 상대방이 열이 올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어떻다 그러면 그래 당신 힘들겠구나. 만약에 뭐 남편이 야, 오늘 막 운전하다가 내가 경찰한테 뭐라 그러냐 딱지 뗀다거나 그때 갖고 와서 걸렸어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 천천히 보고 다니지 그래 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당신 그때 참 속상했겠다 좀 억울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옳고 그르를 떠나서 일단 상대방 마음을 읽어주는 게 경청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전달이라는 거는 나를 전달할 때 내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나전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약에 전철에서 누가 내 발을 꽉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누가 밟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어떻게 해요? 네? 네?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야 또 두 가지일 거예요. 아야가 정답이에요. 나전답은. 근데 뭐야라고 그러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할까요? 아야 그런 사람한테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뭐야 이런 사람한테 사과를 할까요? 아야가 나전달이에요. 내가 앞에 하는 거거든요. 나전달을 할 때 상대방이 더 잘 사과도 하고 들어줘요. 근데 뭐야 그러면 아니면 뭐 밟고 싶어서 밟았어? 이렇게 노래하면 누가 그럴 거예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나를 전달을 잘 해야 돼요. 의사소통에는 경청과 나전달 이건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각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누가 왜 TV에서도 그러대요. 마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서로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혼 초에는 많은 실패를 했는데요. 꼭 뭐든지 같이만 해야 되고 마주보고 뭐든지 일치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정리하는 나름대로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감정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양치 몇 번 하세요? 적어도 한 번 하시죠. 음식을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감정이 많이 쌓여요. 그럴 때마다 감정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양치하듯이. 우리가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치석도 생기고 충치도 생기고 그러면 충치가 오래되면 뽑아버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정도 잘 쌓이기 전에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는 서로 간섭이 아니라 대부분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보여주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 이 니드에 가끔 뭐가 틀려. 어떤 사람 프리덤 니드가 높은 사람이 있냐면 프리덤 니드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간섭받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은 프리덤 니드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섭을 하는 거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이 프리덤 니드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간섭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간섭받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신혼초에 당신 오늘 몇 시에 와요? 뭐 약속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만나는데 몇 시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는 그냥 관심으로 그냥 물어보는데 우리 남편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네, 간섭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간섭이 아니라 서로 그건 좀 차이가 있긴 있을 수 있어도 상대방에 대한 서로 관심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가려서 안 보였으면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doing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WD 했죠? 그 다음 우리가 뭐 할 차례죠? 네, E요. E는 이벨리에이션은 평가인데 여기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 평가할 때도 보통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작거나 전혀 정보 없는 가지고 하는 자기 평가예요. 저희 아들이 가끔 저한테 어머니 소설 쓰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뭐 어쨌든 얘기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소설 쓰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 제일 낮은 단계에 자기 평가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아주 작은 정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지식적인 거나 정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가 제일 좋은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고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좀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러이렇다라고 피드백을 해준 다음에 제가 평가하는 거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까 관심을 가져서 피드백을 주면서 받는 평가가 제일 자기 평가를 잘하는 거고요. 그럼 자기 평가를 하는데 부부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난하는 게 저는 참 제일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난하는 건 이게 참 멋있는데 늦게 올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탓하는 게 뭐죠? 제일 탓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늦을 때, 그죠? 차가 막혀서 맞아요, 그죠? 근데 되게 탓할 때 100%다는 맞지 않아요. 어느 부분만 맞아서 거기만 집어넣는 건데 탓하면 편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교통은 나를 위해서 다 풀려 있어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혹시 늦을 걸 생각해서 내가 좀 일찍 오거나 이런 자기 발전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맨 탓만 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탓하는 거는 관계에 대해서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 관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 해치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기도 비슷하죠. 비난하는 거나. 네. 그 다음에 잔소리도 사실은 이게 조언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정말 충고할 거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긴장하죠. 사실 조언이라는 말은 잔소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이런 아내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아내들이 잔소리하는 건 남편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건데 그거를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같은 말 여러 번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대화 기술을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협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관계를 해치기 시작해요. 너 이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비 그렇게 안 하고 내 생활비 줄일 거야 라고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매수하기도요. 매수하는 건 꼬시는 거예요. 정당하게 잘 대화를 아니라 뒤에서 잘 그냥 꼬셔가고 하고 나면 나중에 이 일이 아닌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배신감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그 관계를 좀 해치는 거고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를 증진시키는 게 경청하기. 비난하고 있는 것 대신에 경청하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아, 너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경청할 때 그렇군요, 그렇겠군요 라고 구나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시면 정말 쉬울 거예요. 경청하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거는 대부분 다 집에서도 특히 아이들하고 문제에서도요. 네 문제든 내 문제, 내 문제든 내 문제로 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기 아이는 아이였겠지만 만약에 동생이 어디 가서 다쳐서 넘어졌다 그럴 때 그게 보통 엄마들 생각이 쉬울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고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때요? 누구 문제예요 사실은? 아이들 문제인데 엄마가 그 문제를 다 엄마 거를 받아들여요. 아이가 그래도 시험을 봤는데 시험 못 봐갖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열받아요? 대부분 엄마들이 더 열받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더 문제인데. 그래서 잘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수용성을 좀 높이는 게 우리는 참으라만 가르치지 수용성을 잘 안 넓혀주는 것 같아요. 자기 그릇만큼 참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수용하기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하기 다음에는 신뢰하기. 사실 부부간에 신뢰하기가 제일 중요하죠. 믿는다는 게. 근데 믿는다는 게 우리가 뭐 내 원한대로 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남편이라는 존재라는 자체, 아내라는 존재 자체,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되면 아마 신뢰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하기. 사실 부부간에 제일 제가 어저께 어느 연속극에서 저기 마마라는 어저께 드라마를 보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나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고 위로받고 싶은 상대가 누가 있겠냐고 당신이 아니냐고 얘기할 때 참 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부부간에 서로 격려할 수 있지 제일 사실 마지막까지 가는 것도 부부지만 격려할 수 있는 서로 배우자끼리 서로 격려한다는 것도 중요한 논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협하기. 서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타협해서 해가야지 뭐 위협하거나 아니면 매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서로 타협해서 가야 되는 게 이제 관계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때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뭐 남았죠? 누가 피라 그러셨어요? 네. 누가 먼저 나오실래요? 네. 여러분 기회를 드립니다. 나오실래요? 네, 맞추셨어요. P가 뭐였죠? P가 네. 자, 마지막 남은 플랜일. 우리가 계획하기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기 생각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방학하면 뭐 하죠?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죠. 그럼 그거대로 다 하셨나요? 안 됐죠? 왜 안 하셨나요? 우리 동그라미 지금 막 매실 일어나고 막 그림 그렸어요. 그대로 잘 안 됐다 그러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네? 귀찮아서. 네, 또요. 귀찮아서. 또. 네? 많으니까요? 시간이 많아서요? 천천히 하려고. 또 어떻게 계획표는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잘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어디서 뭐라 하셨어요? 누가 여기서 들렸는데? 의지가 없어서. 네? 의지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야, 여기서 아까 들렸는데 내가? 무리한. 오케이, 오세요. 좋은 대답을 하셨네요. 네. 박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8년. 아, 예, 네. 근데 젊으셨고. 네. 좋은 계획이 아니, 무리하게 짰어요. 보통 때도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뭐 6시에 일어난다고 쓰고, 하여튼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래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그나마 어느 나라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많이 비하시키면서 그랬을 거예요. 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좋은 계획만 세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보면 우선 좋은 계획은 간단한 계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열어놓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좋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간즉 부진혼이라고 첫자만 얘기해서 영어로는 세미카라고 얘기해요. 심플하고 어테이너블하고 이미디티하고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하고 미저러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국말로 할 때 간즉 부진혼 간단하고 즉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거. 저도요 아까 의지력이 없다는 말에 저도 참 공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운동에는 참 의지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할 때 덴마크 다이어트 하다 보면 뭐 하루는 계란만 먹고 하루는 계란만 먹고 이제 복잡하죠. 그 다음에 황제 다이어트도 해보고 또 포도 다이어트 해보고 물 따로 밥 따로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는 좀 잘해봤어요. 훌라후프를 제가 매일 30분간을 거진 1년을 했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박수 안 나와요? 매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요 사이는 제가 저희 학교 집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운동장을 제가 걸어요. 하루에 한 40분을 걷는데 매일 걸어요. 비가 와도 걸어요. 거의 한 번도 지금 2달째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저 의지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우리 가족들도 제가 무슨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또 하나보다 시작하나보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하냐? 여기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걷기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죠. 그리고 즉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 내일부터 할 거야. 다음 달부터 할 거야.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구체적으로 언제 하느냐? 저는 대부분 이제 8시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같이 뭐 저녁 식사하고 8시쯤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8시쯤 그 다음에 나가서 8시쯤 같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까지 영어로는 미저러블인데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게 6하원씩 생각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매일 40분씩 어느 고등학교에 그 트랙을 40분간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지한다는 내가 꼭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장 건너는 오늘도 여러분한테 제가 공포를 했죠. 제가 이거 공포를 하고 안 하면 저 스스로에게 대해서 저도 자존감이 많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게 돼요. 그리고 저도 학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뭘 하게 되면 꼭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저에 대한 약속이에요. 제가 또 하나 잘했던 거는 앞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혼자 하는 건데 물론 요새는 남편하고 같이 잘 가는데 남편 하나도 제가 처음에 결심할 때는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가면 더 좋고 혼자라도 한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핑계 될 수 있죠. 둘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안 해도 된다는 핑계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계획이 좋아요. 제가 언젠가 또 한 번은 아까 제가 박수 받는 것처럼 훌라후프를 매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훌라후프를 TV 보니까 뱃살 빠진데 훌라후프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훌라후프는 없었는데 즉시 내려가서 문방구에 가니까 요 사이는 돌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왕꽃소녀라는 드라마를 할 때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나오죠. 8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요? 연속하는 시간이 30분간 TV를 보면서 우리가 뭐 TV 보면서 우리가 훌라후프 돌리는데 TV 보니까 방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매일 연속 보는 재미도 있으면서 또 그 시간에 누가 돌린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돌리기는 안 쓰죠. 혼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지하게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학생들에게도 내가 공부는 했지만 저희 집에 우리 친구가 중국에서 갔다 오면서 노란 황금 저금통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돈이 쌓이면 부자 된다라고 줬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만약 훌라후프 안 하는 날은 저 나름대로 벌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500원 거기 동전 넣기.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그게 저는 꼭 하겠다라는 진지한 나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혼자 하고. 그래서 모든 계획이 간접 구조에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의지력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계획을 세우려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책 보면 앞에는 진하고 뒤에는 하얀 책 많을 거예요. 매일 그 책을 뛸 거야 그러지만 처음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그런 거 많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도 여기 간접 구조에 맞으면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럼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우선 이제 오늘 부부관계가 되는데 부부관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문제 해결원이라는 것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나를 고치기 자존심 상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늘 뭐 술을 먹고 막 뭐 심하게 폭언도 하고 심하면 폭행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치고 싶어요?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남녀가 만났지만 부부라는 새로운 실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라는 부부라는 그거를 깨치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 참고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 아마 자존심 상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법원에서 제가 많이 조정을 하면서 지금 뭐 남편이 폭력을 한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이래서 지금 이혼할 판인데 좀 참아보자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둘이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그 관계라는 거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예를 들어서 부모, 부부, 형제 이것도 하나의 개론 관계 새로운 실체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하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아마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직 좀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그럼 아까 그 여기 1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행복한 부부가 되는 베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 또 아까 첫 번에는 뭐였죠? 첫 번에는 우리가 그렇죠. WDEP 역시 뭐 상 받으신 분이 더 잘하시는 WDEP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베스트를 생각하세요. 자, 베스트에서 B는 bless예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는 가족 안에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셨나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마치 종교적으로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강복해주고 이것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이게 강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 보여주는 게 아침 인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가니까 그런 것도 좀 소홀해지는데요. 어떤 때 때로는 저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블레스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침에 나갈 때 출근할 때 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것도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뭐 우리 손녀한테 배운 배꼽 인사로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 많이 벌어갖고 오세요라든지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오늘 잘 지내라는 그게 블레스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가 그게 고3 때 입학시험 보러 갈 때 우리 남편한테 제가 아이한테 등을 들여주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시험 잘 보라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이렇게 블레스 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저는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할 때요. 두 사람이 아침에 어떻게 헤어졌는가 서로 인사하는 거가 그 부부 간의 행복도를 잘 추가할 수 있어요. 서로 뭐 바꾸듯이 한다든가 뭐 이러면 관계가 멀어지는 상태겠죠. 그래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블레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엑스토의 것을 격려해줘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칭찬해주고 아까 얘기랑 겹칠 수 있는데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쉐어, 대화예요. 아까 제가 담쌓기 할 때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대화하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다 5월달 되면 우리 가정의 날이니까 우리 대화해야 돼. 야 모이자 우리 대화하자. 그럼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왜냐? 그때는 사실은 자녀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의사소통도 하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경청해주고 나전달하고 이런 게 의사소통이라는 건 대화는 그걸 좀 높은 차원에서 나는 바라는 게 뭐야, 난 무슨 영화를 봤는데 나 이렇게 됐어, 자기 같은 그런 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그런 거를. 근데 그렇지 않고 의사소통부터 안 되는데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5월 달에 모여서 대화하지 않아서 너희들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 그러면 아빠 사실 저는요 뭐 어떤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뭐 사주세요. 그러면 야 우리 때는 너 그거 우리는 라면 먹고도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아빠하고 대화가 안 통해. 역시 감동. 이러다 보면 돌아도 파토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아까 얘기한 의사소통, 담쌓게 하지 말고 경청과 나전달이라는 의사소통도 잘해야 되지만 대화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배워서 저는 부부 상담할 때 권할 때요.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라고 해요. 그때는 정말 과거에 둘이서 추억에 있던 뭐 신당동 떡볶이집을 가든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가지라고.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한테 아직 막 결혼하는 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까 각자의 가진 시간을 가진 것처럼 서로 쉐어하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또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다른 얘기지만 친정이나 아니면 시가에 각자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시가에 혼자 보내세요. 애도 보내지 말고. 그럴 때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의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 그럴 때 조금 여자가 조금 센스가 있다 그러면 5만 원이라 넣어주면 이거는 어머니 맛있는 걸 당신이 사다 드려. 이러면 남편이 나중에 5만 원이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내도 또 보내줘야죠. 그럴 때 아마 10만 원이 올 거예요. 조금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러면서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이 티예요. 터치예요. 사실 터치만큼 많이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이 카나다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터치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어디요? 네, 또 대부분 강렬하다 그러면 어떤 성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입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까 여기 정답 말씀하셨어요. 입이라고. 저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아직 생각나면 드릴까요? 아까 입이라고 그러셨죠? 네. 여기는 결혼하신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제일 강력하게 느끼는 부분이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호문클로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걸 이제 인체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이나 성기는 손 다음이에요. 손이 제일 커요. 그래서 터치가 우리 요새 터치 테라피도 있고 요새 많잖아요. 그 부부간에 서로 터치를 안 해주니까 어때요? 요새는 마사지도 많죠. 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많은데 그런 터치를 통해서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왜 KBS에서도 보면 어느 아이가 자폐한데 엄마가 직장 일을 하니까 참 어려운데 그 아이한테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엄마가 이 양적으로 아니라 이 퀄리티로 물론 엄마가 직장 갔다 와서 시간은 적지만 그 시간에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그러니까 훨씬 자폐해요. 좀 증상도 줄어들고 그렇고 또 부부간에도 굉장히 이혼 위기에 있었어요. 이혼 위기에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만지는 거 터치로만 해서도 이혼을 극복하는 사례도 있고요. 우리가 또 캥거루 프로젝트라는 거 있죠. 인큐베이터 아이가 들어갔을 때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보다 하루에 한 차례 가서 엄마가 아이를 만져줘서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터치만큼 근데 이제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손만 어떻게든지 만지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쵸? 근데 나이 갈수록 이거는 젊은이들만 이렇게 만지고 이러는 거지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성당 갈 때 손을 딱 잡고 가면은 가다가도 저기서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놔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왜 우리가 불륜이야? 왜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터치라는 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best로 뭐였죠? bless, extol, share, touch. 이 best가 되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거 있으면 그냥.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잠깐만 할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인사예요. 사실 아까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도 부부 간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 결혼 만족도라든가 그거를 뭘로 가늠할 수 있는가? 인사예요. 아침에 둘이서 어떻게 헤어지는가?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인사하고 나왔니?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할 때도 아주 계획을 아주 짧은 것부터 부부가 가족 간에 인사하는 것부터 다르게 해요.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아이가 문제아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문제아가 아니라 네가 네 집 살리는 애야. 걔가 우리 집 문제인데 뭐가 살리냐? 아니다. 네가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 우리 집 아픈 집안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게 너였다. 그래서 너가 왔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고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냐요. 그래서 모빌을 제가 보여줬어요. 모빌 제일 마지막 통 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네가 작은 거라도 바꾸면 너희 집 바꿀 수 있어. 네가 니네 집 살리는 아이야. 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너 아빠하고 아침에 어떻게 인사하니까 우리 집은 그 집에 곧 이혼할 집안이었어요.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이제 제대하면 이제 이혼할 집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니? 우리는 모두 아빠 나갈 땐 다 잔대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니? 그래요. 아빠가 들어올 때 우리 바퀴벌레 해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아빠가 그래서 띵동하면 쫙 순간적으로 자기 방으로 싹 다 들어간대요. 그럼 엄마만 계신대요. 엄마는 왜요? 아빠한테 뭐 해줘야 돼요? 밥 차려야 되고 왜 그런 거 많이 농담 있죠. 먹자, 자자, 뭐 이런 그런 정도의 경상도와 군인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아빠 올 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고 하여튼 나중에 결론은 인사를 한 번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하고 많이 연습을 했어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이거 여러 번 연습했어요. 그런데 너 몇 번 할 수 있니? 그랬더니 한 3번 정도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3번은 네가 하고 나하고는 한 번만 해도 약속을 지킨 거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저하고는 하는 거 하고 나서 그 결과는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났어요. 어떻게 했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3번한테 선생님하고 3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월요일 날 하고 아이고 내일 하지. 아직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직 날짜 있지. 근데 점점 다가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날 마치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온 날 아버지가 근데 저하고 인사하는 방법은 다녀오셨어요. 이 한마디만 연습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얘가 더 창의적으로 더 했어요. 비 오는데 아빠 힘드셨겠네요. 이제 오셨어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생전 집에 퇴근해서 와서 맞아들인 아들, 딸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인사를 하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가족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작은 인사 하나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아주 크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사하는 거가 저 가족이나 부부나 이렇게 가족이 되면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권하는 게 감사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엄마가 설거지 할 때 옆에서 있어줘서 고맙다는 걸 좀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감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어느 해에 남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였어요. 안 좋을 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저 나름대로 좀 잘 해보려고 생일이 다가왔는데 제가 남편의 감사하는 칭찬하는 거를 제가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의 장점이 뭔가 골라보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한 20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20가지 가지고 이걸 선물로 주긴 좀 뭐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연구를 했어요. 봤어요. 쭉 관찰하니까 내가 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5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다못해 저희 남편의 신발을 벗을 때 이렇게 나란히 벗어요. 우리 아이는 하나는 저기 하나는 벗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남편은 제대로 벗어요. 그것도 칭찬이죠. 감사하고 내가 다시 안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그런 거 배도 안 나왔다 하여튼 등등 해서 50가지를 해서 제가 감사 칭찬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관찰해서 쓴 거기 때문에 진실한 거죠. 그러면 언젠가 자기 힘들 때 그런 걸 보면 아마 힘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은 봉사예요. 저는 이제 고교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봉사하게 해요. 우리가 봉사라 그러면 큰 거로만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정말 남편이 설거지 우리 남편도 4대 독자인데 설거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설거지할 때 아내가 설거지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그것도 하나의 봉사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신발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예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두 주걱 그런 거 옆에라도 놔준다든지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내가 한번 상담하는 케이스는 아버지하고 관계였어요. 근데 아빠가 늘 차를 태워다 주는데 그때 봉사를 뭘 하게 됐냐면 문 열어주는 거. 아빠한테 자동차 문 열어주는 거. 아마든가 하다 보면 서로 관심이 생기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또 이제 2부로 여기 이 회장님이신 진영혁 박사님께서 더 좋은 얘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얘기하실 테니까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기타로 여러분 나름대로 보고 싶게 명을 만든다든지 두 분의 이런 거 많죠. 두 분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부가 함께 만드는 우리 집 문화. 사실 각자 문화가 있는데 이제 둘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거는 결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순간 제가 아까 우리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뭔가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인사하고 싶지 않지만 결심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고 그것도 결심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천을 해야 비로소 결실을 내죠. 자, 두 분이 오늘 잠깐 대부분 오늘 뭐 배웠는가 1분간만 얘기를 해보실래요? 두 분이 오늘 뭘 배웠는가? 네, 제가 배운 것 중에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저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너무나 훌륭한 학생들이시네요. 네, 그러면 다음 강의로 진 박사님한테 제가 다음 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